값, 매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나서 오늘 지수함수의 그때 조금 못다한 한두 개 정도의 내용과 그리고 지수 방부등식 한번 조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꼴로 생겼으며 이 밑은 양수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그 지수함수적인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정점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밑의 값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 될 때는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났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선이 있었다.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y는 0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이 점근선으로 있게 되며 자 그리고 이제 밑이 범위에 따라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건 오른쪽 아래로 감소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오른쪽 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라는 표현을 조금 하나만 좀 복습해보면 x좌표에서는 큰 게 오른쪽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어떻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 이게 증가함수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된다라는 것들도 약간 우리가 좀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대소관계를 조금 확인을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y는 2x제곱을 그려보면 y는 3x제곱은 조금 더 위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y는 2분의 1x제곱을 그려보면 y는 2분의 1x제곱 그러면 y는 3x제곱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약간 좀 보기 빡세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4개 정도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사실은 정점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3x제곱이 좀 위쪽에 있다가 이 정점 지나면서 더 아래로 가는 이런 대소가 뒤집힌다는 좀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처음엔 2분의 1x가 위쪽에 있었는데 이게 정점 기준으로 다시 뭐한다? 뒤집힌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만나는 점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는 생각을 조금 해줄 수가 있어. 따라서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얘네들끼리의 교점을 잘 살펴보면 이 교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쪽 뒤쪽의 함수값의 뭐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수함수 혹은 나중에 로그도 한번 해볼 텐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그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엔 누가 더 컸고 3x제곱이 더 컸고 그리고 얘가 뒤집히면서 이쪽은 더 작아진다라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막 교점의 위치를 찾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일단 나중에 나오면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을 잘 비교를 해보면 3하고 2 중에서는 3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축에 더 가깝다고 얘기했다? y축에 더 가깝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x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다 보면 너무 빡시니까 우리는 y축 기준으로 딱 오른쪽 상황만 좀 관찰해 본다고 하면 밑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어디 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밑이 2분의 1이 더 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얘보다는 y축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했었죠. 자, 평행이동은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똑같이 다른 함수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y는 2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면 y 대신에 y-3 해서 여기다 플러스 3 x 대신에 x-2 해서 여기다가 x-2 이렇게 찍어주면 되더라. 그러면 이 함수를 딱 보고서 우리가 정점이 뭐였지? 라고 하면 0,1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지수가 뭐였으니까 0일 때가 정점이 발생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값은 항상 1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서 내가 실제 그래프에서 0,1을 딱 찍었다면 이 그래프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생기는 새로운 정점이 몇 컴마 몇이 된다는 걸 안다? 3,4가 된다는 걸 안다고. 그치? 4,4 2,4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가서 네가 2가 되고 네가 4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딱 봤더니 뭔가 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결국엔 정점이라는 것은 이 지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x값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너는 항상 1이니까 y좌표는 4가 되겠군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정점의 입장에서 식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면 또 하나는 이 친구의 점근선은 y는 뭐였다?
0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점근선은 y는 0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점들이 y축 방향으로만 보면 위로 몇 칸 올라갔으니까 3칸 올라갔으니까 얘도 점근선이 3칸 올라가서 y는 3이라는 뭘 가질 거다? 새로운 점근선을 가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행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을 거고 이 친구의 점근선은 y는 0을 기준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뭐가 됐을 거다? 3이 됐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고서 또 식이랑 연결해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면 y 점근선도 뭐가 된다? y는 3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 기준으로 정점을 구하는 건 네가 0일 때를 확인하면 되고 이 끝에 달려있는 이 친구가 그냥 뭐일 거다? y 점근선일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에 좀 평행이동된 함수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치더라도 나는 보자마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0을 만들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리고 그럼 얘가 1이 되는데 1 빼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친구는 뭔다? 정점일 거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정점을 구하려면 이가 0이 될 때다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얘기하면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 그냥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 이게 점근선이 될 거다.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y는 빼기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며 이 친구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대해서 좀 호구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점근선 기준으로 함수가 다 위쪽으로 포진이 돼 있으니까 시역은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평행이동이었습니다. 에다가 추가로 이런 게 있었다. 띵띵띵띵. 뭐야 이거? 자, y는 2의 x제곱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인 거니까 이 식을 가지고서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이게 4를 곱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봐. 우리 옛날에 y는 x제곱이랑 y는 4x제곱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실제로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켜서 얘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던 친구가 얘는 여기 4가 곱해지면서 더 빡신 기울기를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공률 자체가 얘가 더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시킬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좀 달라. 이 친구에다가 누굴 곱해도 4를 곱해도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다고.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너는 2의 몇 제곱? 2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인 거니 사실은 네가 보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입니다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더라? 얘를 기준으로 y는 3 곱하기 2의 몇 제곱? x제곱 플러스 3 이런 것도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왜? 3은 뭐로 만들어? 밑을 2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지수에다가 로그 2의 3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 로그 2의 3이 의미가 뭐야?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을 누구로 만들고 싶어? 밑을 2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수에다 누굴 쓰면 돼?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를 써주면 된다고.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을 2로 바꾸면 3 대신에는 2의 로그 2의 3을 곱한 걸 쓰고 여기다 2의 몇 제곱?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로그 2의 3 플러스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는 되면 y는 4의 x, 4는 너무 뻔하잖아. 그죠? 2의 2x 플러스 1 플러스 3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선생님 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지수에 누가 있다? 2가 있다. 그럼 이건 실제로 누구였다? 2에 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곱하기는 거듭제곱이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돼서 너는 4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밑이 얘는 2짜리고 얘는 4짜리야. 그럼 4짜리면 더 빡시게 올라가요. 얘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공률이 다르기 때문에
너를 평행이동시킬 때는 너는 불가능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여기까지 아마 지난번에 했나요? 대칭이동도 했다, 그죠? 야, 지금 졸린 거 아니지? 근데 한 가지 얘기 하나 해줄게. 그 바이블 교재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하고 넘겨보면 있잖아.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 안에 너희 보고 풀어라 얘들아. 이해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 그렇게 많진 않아.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얘가 좀 쉽게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저는요, 수업 완전 처음 하는데요. 제가도 이번에 처음 하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주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선생님, 이거 한번 했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이상해?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어려운 교재인데? 딱 한 번에 보면서 심화 교재를 한 번에 딱 듣고, 설명 듣고, 바로바로 내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불가능한 거야. 여러 번 해야 돼. 근데 원래는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한 번 정도 다 돌았던 친구들은 좀 편하게 할 거야. 어느 정도 연산을 할 줄 아니까. 내가 완전 생 처음인데 이걸 하고 있다. 왜냐면 내가 권장을 하는 건 이거야. 똑같은 단원을 2번, 3번 해야 돼. 2번, 3번 한다는 건 그냥 문제만 풀라는 게 아니라 거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줄글로 다 설명돼 있잖아. 근데 그 순서에 맞춰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 이 되지.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뜻이구나를 2번, 3번 하셔야 돼. 그래야 니네께 되는 거야. 나는 한 번에 되는데 하면 땡큐고 나는 한 번에 안 되는데 하면 2번, 3번 해야 돼. 그래야 될까 말까야. 이거 한번 쭉 풀어서 되는 그런 교재 절대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거 풀면서 좀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여러 번 보시고 자 그래도 모르겠잖아. 나한테 와 제발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안 되는데 찾아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빡시게 움직여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야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토요일 수업하면서 되게 느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 이게 첫 주 수업과 두 번째 주 수업까지는 애들이 좀 선생님에 대한 텐션이 좀 있어. 새학기 같은 느낌 있잖아. 선생님과의 첫 수업 이런 게 좀 있거든.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긴장감이 좀 떨어져. 그리고 뭐 나랑 계속 봤던 친구들은 또 어때? 아유 또 김성갑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있잖아 수업 들을 때는 긴장하고 들어야 돼. 니네 이거 다 알아?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다 아냐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자. 아는 거 얼마나 돼? 한 70% 정도 알면 좀 건성건성 들어도 되거든. 내가 한두 번 했다 이거야. 여기 있는 거 대강은 다 알아. 그러면 좀 건성 들어도 돼. 보면 대강 아니까. 근데 지금 거의 뭐 70% 모르잖아. 혹은 아예 다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존나 집중해야 돼. 진짜로 이 꼬집으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될까 말까 솔직하게. 알겠지? 내가 지금 너희 표정을 보면서 물론 오늘 좀 피곤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해는 해. 근데 이 느낌이면 오늘 많이 못 배워. 근데 내가 가르쳐줄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알겠지? 종현이 좀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면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일단 정신력으로 농담이고요. 그건 장난이고 좀 오늘 좀 파이팅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한번 갑니다. 그죠? 나도 오늘 대신 솔직히 좀 오늘 괜찮거든요. 파이팅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남은 어쨌든 모든 잉여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만 따라와 주세요. 자 간다. 야!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이것만 하나 확인하자.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너를 밑을 누구로 만들면 된다? 2로 만들면 된다. 2로 만들면 그 지수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로그 2에 5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되죠? 그런데 이거 돼 안 돼? 또 4라고 쓰네. 2에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선생님 보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x 앞에 개수를 1이라고 취급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이 친구는 사실 밑이 얼마짜리다? 4짜리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다 기억나죠? 저 기침이 졌구나. 일부러 크게 내는 건 아니에요. 기침이 좀 나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칭 이동까지만 하나 수루룩 정리해보자. 몇 번이더라? 4번인가? 대칭 이동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자, 대칭 이동은 이런 거예요.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내가 y는 2x제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함수의 식을 내가 구한다고 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x 대신에 누굴 넣더라? 마이너스 x를 넣더라 라고 해서 식이 저렇게 결정이 되었으며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라고 쓰면 된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으니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양이다. 얘하고 얘는 y축 대칭 관계였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럼 두 번째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다. 그러면 이 친구를 x축 대칭 시키면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겼을 거고 그럼 x축 대칭식의 식은 y 대신에 x축 대칭 시키면 y 대신에 누굴 넣더라? 마이너스 y를 넣더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결정이 되면 이 친구를 x축 대칭시킨 거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 x제곱을 x축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너는 너의 식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y는 2분의 1 x긴 한데 이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쓱 곱해주면서 이렇게 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잘 째려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냈다 점근선은 누구더라?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현재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친구는 이 2x 앞에 부호가 뭐였다? 둘 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y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의 부호가 둘 다 뭐더라? 마이너스더라. 그러니까 앞쪽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점근선의 아래쪽에 있을 거고 플러스인 친구들은 위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면서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친구일 텐데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큰 친구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그래서 뭐 시키면 된다? 대칭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지? 그리고 2분의 1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2분의 1x를 그래서 뭘 시키면 된다고? 대칭을 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점근선 기준으로 이 풀마 앞에 부호만 잘 봐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개형을 한번 찍어볼 텐데 쓱싹 이렇게 개형을 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걸 먼저 그리면 안 되는데 싹싹 y는 마이너스 2에 뭐라고 쓸까? 2x 빼기 4 플러스 3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려봐라 이렇게 줬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y점근선이 얼마니? 라고 하면 y점근선은 얼마다? y는 3이다. 이렇게 일단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의 밑이 얼마니? 라고 하면 밑은 얼마다? 4x 제곱 꼴이니까 4x, 밑은 4일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 세 번째는 이 앞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원래 4x제곱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친구를 어떻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약간 이해되지? 선생님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니에요? 맞아.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y좌표 이런 거 찍으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핵심은 개형을 그릴 때는 점근선 기준으로 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시고 마이너스면 뒤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주요 사항들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누굴 본다? 정점을 본다. 정점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0이 될 때 x값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가 0이 될 때 x는 2다. 그럼 네가 2가 되면 0이 되며 2의 0제곱은 1이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너는 2,2 이렇게 찍히면 될 거다. 그리고 점근선은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점근선은 y는 3이라는 건 식에 써 있으니까 그냥 때리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또 아래쪽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y는 누구보다? 3보다 작은 쪽만 쓰고 있어요. 여기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강 다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 게 지난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네, 됐을까요? 써야 되겠다. 됐어요! 랄랄랄랄랄랄라. 자, 지금 이제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하나는 별거 없고요. 생긴 건 요란하지만 별게 없는 그런 느낌이고 하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얼추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 자, 몇 번까지 했냐? 4번까지 했니? 5번. 지수함수의 성질. 자, 이거는 좀 표현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알고 나면 별게 아니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그런 친구인데 일단 생긴 건 이래요. 자, 보시면 fx가 a의 x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은 될 수 없는 요런 함수를 fx라고 줬을 때 우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f0은 무조건 1이야. 뭐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뭐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f0은 무조건 1이야. 이런 게 이제 지수함수의 성질이라는 건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좀 무섭게 생겼어.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야. 이런 성질을 가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약간 좀 움찔합니다. 아니 그래? 그런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 지수함수가 요거를 만족합니까? 라고 OX 문제로 진입 판정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그냥 해보면 돼. 이 x 플러스 y를 여기다가 쓴다는 건 저 x 자리에 x 플러스 y를 넣는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넣으면 너는 a의 x 플러스 y 제곱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fx는 여기에 fx니까 그냥 a의 x제곱이다 쓰고 fy는 a의 y제곱이다 라고 쓰면 끝이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당연하잖아. 지수에서의 덧셈은 두 수의 곱이다 라는 거 아니까 무조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넘어가면 이건 끝이에요. fx에 이렇게 됩니다. fnx는 fx의 통째로 n 거듭 제곱이야. 이런 성질도 지수함수에서는 성립을 한다고요. 또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한번 확인만 해보면 여기다 nx를 이렇게 넣으면 a의 몇 x? nx가 되고 얘는 fx가 뭐니까 a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통째로 뭐다? n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이니까 두 개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지수함수는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식에다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볼 줄 알면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성질도 끝이 나겠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요게 이제 더럽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좀 길게 갈 거야. 근데 혹시 오늘도 좀 일찍 쉴까요? 그게 좀 좋아요. 많이 피곤해요. 내가 확실히 그건 좀 느껴. 이 막타 수업이 애들이 좀 쩔어 있긴 해. 그건 이해는 해. 그래서 조금 시간 이따 좀 상태 보고 요거까지는 할 건데 조금 하고 좀 끊었다 갈게요. 많이 피곤하신 분들 요거까지만 잘 버텨. 간다. 딱 하고 끄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치환인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치환을 합성함수로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나는 거꾸로 합성함수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랬을 때 치환의 결과로서 딱 알아야 되는 한 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환이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치환이 사실은 합성함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할 때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한 줄짜리 결론, 치환을 하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한 줄짜리 결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환하면 범위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도대체 뭐 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y는 2의 x제곱이에요 라고 줬고 얘를 하나 들어보면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 걔를 내가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줘놓고서 내가 합성함수를 하나 구할 건데 g, f, x 이렇게 생겨먹은 합성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 합성시키면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면 이 fx라는 친구를 어디에다가 gx의 x자리에다가 때려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gx 자리에 x자리에다 fx를 그대로 때려 넣으면 얘는 2x의 제곱이 되니까 뭐가 된다? 4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너는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될 거다? 2의 x제곱이 될 거다. 플러스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가 생겨먹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지금 두 개를 한번 합성시켜 본 겁니다. 조금 너무 막혔나요? 2x를 여기에다 넣으면 2x에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4의 x제곱이 될 거야, 그치? 선생님 너무 막한 것 같아. 다시 봐봐. 곱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 교환 법칙이 성립. 그러니까 너는 2의 2제곱 곱하기 뭐라고 봐도 되고 x제곱이라고 봐도 되고 너는 뭐다? 4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뭐하면? 제곱하면 뭐가 된다? 4x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을 통째로 뭐하면? 제곱하면 너는 3의 2x제곱일 텐데 얘네들은 곱하기니까 뒤집어서 3의 2제곱에 x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으니까 너는 9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제곱하면 뭐가 돼? 9의 x제곱이 된다. 2x제곱을 제곱하면 4x제곱이 된다는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됐을까요? 그래서 너다. 자, 여기부터 노잼인데 잘 봐야 된다고. 예, 아는 건데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은 알지만 몰라. 그런 데가 제일 힘들어요. 자, 보셔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더니 네가 됐다야.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는 관찰할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고. 왜냐하면 어느 함수 하나 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 얘를 두 개의 함수라고 보는 거야. 얘는 두 개의 함수가 뭐 되었다? 치환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자, 무슨 소리인지 봐봐. 일단 첫 번째, 내가 x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누구를 통과해요? f를 통과해요. 그래서 y가 되고 y를 다시 gx를 통과해서 z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fx를 통과해서 누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리고 2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g에다가 넣어서 통과시켜 보면 너는 4 더하기 4 더하기 3 이러니까 누가 나와? 11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f 통과시키고 g 통과시키면 누가 나온다? 11이 나온다. 그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으면요. 4 더하기 4 더하기 3이 돼서 그냥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g.f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가 지금 이 친구란 얘긴데 이 친구를 이 친구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너무 빡시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두 개의 함수를 연속적으로 통과시킨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를 볼 때는 나는 누가 되고 지수함수가 되고 얘를 볼 때는 무슨 함수가 된다. 이참수가 되니까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1이라는 값으로 f를 통과시켜서 나온 이 2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게 뭐 1만 있지만 다 모든 값을 넣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y 값의 범위를 fx의 누구라고 불러?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fx의 치역이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gx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gx의 정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합성함수에서는 gx의 정의 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을 넣어서 2가 되면 2는 gx에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1을 f에다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을 gx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gx의 정역이 fx의 치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gx의 정역이 뭐로? 치역으로 정의가 제한이 된다는 거야. 범위가. 무슨 말인지 돼요? fx의 치역이 있는데 그 친구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그 범위에 따라 누가? gx의 정역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gx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봐. 이게 지금 fx가 누구냐면 사실 gx야. 2의 x제곱이야. 2x제곱. 그럼 2x제곱은 이런 함수는 치역이 어떻게 생겼어?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어떤 값을 때려 넣어봐도 y값은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 fx의 치역은 현재 뭐가 되는 거야?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치역이 gx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니까? 정역이 되니까 이 gx는 정역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라고. 이게 말하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gx를 분석을 할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따위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정의역이 누구보다 0보다 크다라는 입장에서 이 함수를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을까요? 이게 뭐가 된다?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결론. 나한테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 두 개가 합성된 함수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이런 두 개가 합성된 함수를 하나로 쪼갤 수 있는데 그 쪼개는 방법이 바로 뭐다? 치환이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어이? 그러면 치환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똑같은 형태가 뭔가 비슷한 게 반복이 되면 그 친구를 치환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조금 반복되는 거듭제곱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뭐로 치환해? t라고 치환한다고 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t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2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식을 분명히 하나의 함수로 봤는데 2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나는 걔네들을 몇 개의 함수로 관찰하겠다? 2개의 함수로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굴 통과하고? 2x제곱을 통과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어떤 x값을 빡 하고 때려 넣으면 t값이 나오는데 이게 지수함수다 보니까 그 t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누구밖에 없다고? 0보다 크다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 0보다 크다가 새로운 이 2차 함수의 뭐가 될 거다? 치역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따위를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해.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돼? 그 범위는 뭐야?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치역이야.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야. 됐어요? 오케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그 범위는 뭐야? 치환한 친구의 입장에선 치역이며 얘는 뭐야? 정의역으로 쓸 수 있는 범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잖아? 풀고서 다 틀리는 거야. 아시겠지? 요게 이 6번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릴 건데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요게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떨어진 거야? 뭐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페이지 105쪽에 제일 아랫줄 있어. 제일 아랫줄. 아랫줄에 노란색으로 쭉 하고 이렇게 줄이 한 줄 쳐져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한 줄이에요. 요게 사실은 앞으로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체크 잘 해두시고. 요 한 줄. 됐을까? 자,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정확하게는 숨겨져 있어요, 범위가. 아이씨, 이거 넣을 써야지. 그죠? 자, 그래서 좀 주요한 치역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 지수함수기는 한데 나중에 삼각함수까지 다 배우면 모조리 다 정리할 겁니다. 한꺼번에. 일단은 지금 지수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지수함수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주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치역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 치역들. 이게 나중에 다 숨겨진 범위가 되니까 그렇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에서도 사실 1차 함수는 아주 간단해요. 얘는 그냥 치역이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실수 전체는 R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왜요? 라고 생각하면 치역이 뭐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얘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친구니까 실수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2차 함수예요. x-1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치역이. 이 친구는 사실 최대값은 없지만 최소값이 얼마다? 2다. 그럴 때는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치환하게 되면 이런 친구가 이 친구의 치역인데 그러면 그 친구 가지고 나중에 정의역으로 또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음 함수로 넘겨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도 배웠으니까 지수함수도 배웠으니까 지수함수를 내가 한번 치환해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역이 그냥 누구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붙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붙으면 너는 그 점근선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작다로 가져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2의 x-1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치환하게 된다면 이 친구의 치역은 2보다 뭐 할 거다? 클 거다라고도 찍을 줄 알아야 돼. 일단 점근선이 누구고? y는 2일 거고 이 앞에 부호가 뭐기 때문에 플러스기 때문에 그 점근선 y는 2 기준으로 이 함수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니까 y가 얘보다 크다가 된답니다. 되지?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함수를 더 소개할 거거든요. 짜자자잔. 하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하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넌 뭐냐? 넌 뭔데? 하고 생각해보면 너부터 알려드릴게요. 너는 우함수입니다. 그냥 외워도 좋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로 그려줄 건데 우함수라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넣어봐. 1을 넣으면 식이 이렇게 돼.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하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 똑같아. 누구랑? 1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어떻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당연히 2를 집어넣어도 어때? 2의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의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똑같다고. 그럼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어떤 거다? 똑같다고. 되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1, 1.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2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2보다는 좀 큰 값인 2 더하기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이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분의 1. 4 더하기 4분의 1 나오니까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약간 이차함수 비슷하게 생겨먹은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게 y는 2x 플러스 3의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야? 이 친구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다?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 최소값은 뭐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값이 2라고. 최소값이 2.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혹여라도 이 친구를 뭐 하게 되면 치환하게 되면 얘를 치환하게 되면 그때 치역은 뭐가 된다는 거야?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치역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치환하면 네가 범위가 생기고 그게 다음 함수로 들어갈 때 뭐가 된다? 어떤 새로운 정의역이 될 거다. 2보다 작은 건 넣을 수 없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되죠? 자. 좀 좁은데 이게 좀 줄까요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쓱 지울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게 부호가 플러스든 넌데 그럼 네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생겼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는 이게 또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라는 건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런 뜻이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일단 0을 대입하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1 빼기 1이 돼서 너는 원점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너도 1이고 너도 1이니까 1 빼기 1이라 너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의 1제곱이 됩니다. 하고 딱 보니까 이 둘이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내가 이 친구를 누구로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너가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1을 집어넣은 값이랑 뭐만 다르다? 뭐만 다르다 이거지.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3. 2를 집어넣었을 때 어쩌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어쩌고. 그러니까 얘는 그려보면 이런 식의 원점 대칭의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나요? 어이?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 친구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최소값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뭐야? 이 친구의 치역은 뭐다? 모든 실수. 그래, 실수 전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약간 이해 될까요? 너는 뭐고? 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고 너는 실수 전체다. 이건 좀 기억해놔야 되겠다. 그쵸? 요렇게 생긴 건 뭐야? 치역이 치환하면 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고 이렇게 생긴 건 뭐가? 모든 실수가 치역이다. 이거 두 개는 정리해놔야 돼. 아시겠죠? 요거는 따로 어디 뭐 써있진 않을 테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하나 좀 따로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빈 공간에다 좀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러면 일단 개념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네. G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쳤었는데 네, 저기 치역이에요. 여기 치역. 이렇게 쓸게요, 치역.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그죠? 나중에 T로 치환할 거라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치역이, Y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더 되겠죠? 연대기. 야, 평소에 어디서 공부하냐? 집. 게임하냐? 뭐해? 안 해? 하나도. 가능해, 그게? 무슨 게임이 제일 재밌냐, 요새? 몰라? 이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야, 혹시? 그치? 나던데. 좀 궁금해서. 돼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잔, 짠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자잔. 와, 씨. 지워져라. 띠용띠용띠용, 띠용띠용띠용. 아, 이런 거 혹시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왠지 못할 것 같은데. 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이다. 마이너스로 갈까? 4k 이렇게 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고 싶어요. D합고. 기억나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지? 그런데 지금 얘는 누구도 줬어? 부호도 줬어. 그치? 그래서 근의 어떤 판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부호까지 이렇게 옵션이 걸려있는 경우는 판별식만으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부호가 주어지면 두근의 뭐와 합과 누구까지 체크해야 돼? 곱까지 체크해야 돼. 그지? 그럼 두근의 합의 양수일 때는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합이 뭐고? 양수고 곱도 양수다. 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날까요?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기합 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부호가 붙으면 합과 곱을 더 써줘야 된다. 돼요?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 부호.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지. 이런 나 죽어. 기침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고 그냥 줄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누구보다 크다? 이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보다 크다. F가 0보다 크다. 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 대칭축이 누구보다 2보다 크다. 이런 거 기억나요? 뭐 약간 저는 함대디 뭐 이렇게 불렀는데 함대디 이런 걸 뭐라고 해? 근해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렇게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어떤 거야? 일단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두근이 누구보다 2보다 큰 상황이야. 그지? 그럼 y는 fx다 라고 봤을 때 일단 fe는 무조건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만약에 fe가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하나는 2보다 큰 거, 하나는 2보다 작은 거 생길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2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축이 왜 2보다 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fe가 0보다 크면 이쪽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두근이 다 2보다 작은 상황과 두근이 다 2보다 큰 상황 이 두 가지가 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2보다 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대칭축을 그어놓고서 네가 누구보다 2보다 크다를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를 만족하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근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두 개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까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두근 2보다 크다는 함대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썼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근의 분리 이런 걸 근의 부호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거 진짜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나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그 깝스매스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새. 거기 가시면 근의 부호, 근의 분리 그거 안 쳐도 돼. 그냥 아무거나 검색창 가서 근의 부호, 근의 분리 치잖아. 되면서 20개 나올걸?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이제 깝스매스이긴 한데 아무튼 한번 정리하세요. 이거 계산 못하면 나중에 다 풀고 틀린디? 이게 지금 다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해준 이 얘기가 다 한 가지 흐름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여기 있는 게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 끝! 우리 쉬는 시간이 45? 50분인가? 지금 쉬면 좀 너무 지금 딱 타이밍으로는 딱인데 지금 조금 끊었다 갈게요. 그냥 우리만 따로 쉴게. 지금 32분이거든요 42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4시로 할게요. 수요일 4시? 오케이. 자세히 한번 해보고요. 자, 지금 같이 문제 풀 시간까지는 좀 못 주니까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108쪽에 예제 1번은 그냥 패스합니다. 이건 아까도 많이 그려봤으니까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친구를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모든 절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친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게 뭐 하면 0보다 크면 너는 어떻게 나오면 된다? 그냥 나오면 된다. 이 안쪽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안쪽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나올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식을 주면 될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으면 범위를 나눠서 두 개의 함수로 관찰해보면 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리냐?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일단 y는 2x제곱이 0,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지수가 역수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풀어서 생각해보면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 친구를 제가 한번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봤다고.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를 다 그리면 말이 안 되고 이제 범위에 따라서 x축 기준으로 네가 모일 때는 0일 때는 0인데 이 오른쪽이 0보다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큰 지역에서는 누굴 쓰겠다? 2의 x제곱을 쓰겠다. 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지역은 누구 쓰겠다? 2분의 1의 x제곱을 쓰겠다.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2분의 1의 x제곱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사용하겠다 인 거라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함수가 저 친구 2의 x제곱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 밑에 것도 사실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얘는 이걸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너는 그냥 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을 쓸 거고, 너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면 되니까 얘가 2의 x제곱을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겠죠.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0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데 이게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0보다 클 때는 얘를 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깔려있는 게 누구야? 너의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사실은 바로바로 할 줄 아셔야 되는 어떤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통째로 절대값 붙어있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사실 뭐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린다.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자연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친구는 이런 그래프일 텐데, 이 친구에다가 누구를 씌운? 절대값을 씌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통째로 절대값 붙인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 x축 위쪽은 어떻게 쓰고 그대로 쓰고, 요 아래쪽은 뭐해서 꺾어 올려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본 적 있죠? 처음 봐요? 해야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통째로 하면 아래쪽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고. 아니 선생님 얘는 왜 이딴 식으로 하는데 하고 보면 이거 결론 똑같아요. 안에 있는 누구 기준으로? fx 기준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뭐가 되고? fx가 되고, fx 기준으로 fx가 0보다 작으면 너는 나올 때 마이너스 곱해 나온다. 이렇게 쓰면 이게 절대값 통째로 fx잖아. 그지? 그런데 하고 딱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y축이었다라고 쳐보면 내가 한 이쪽 부근에 x값을 넣었을 때 fx는 대응되는 y값이 y축 기준으로 0보다 어디 쪽에? 위쪽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fx가 다 뭐보다? 0보다 큰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데는 치역 자체가 0보다 큰 친구들은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그때 y값이 여긴데 그 친구가 0보다 어디 쪽에 있다면? 아래쪽에 있다면 이때는 fx 자체가 음수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은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올 때 뭘 곱해서 나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고.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 애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쟤다. 이걸 왜 하냐? 그럼 밑에 2-3번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요. 2-3번. 이게 나중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긴 한데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됩니다. 자, 밑에 2-3번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렇게 생긴 fx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fx가 있는데, 요 fx의 통째로 절대값을 구한 것과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함수의 교점이 1사분면에 있어요 인 거니까 우리는 일단 두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fx에 통째로 절대값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뭐 저거는 딱 꺾어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x축, y축을 그어봤고 실제로 얘를 딱 보는 순간 오 y정근선이 굉장히 빡시다는 걸 알죠?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64다. 이런 정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 x축, 여기 y축이면 y는 마이너스 64. 그리고 좀 이따 좀 필요해서 미리 구해놓을 건데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인 이 y절편을 미리 좀 찍을 거예요. 그럼 y절편은 x에다 누굴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되고 그럼 0을 대입하면 이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32가 되죠. 32. 2분의 1의 역수의 5제곱이니까 32 빼기 얼마? 64가 되면서 네가 빼기 30이다 라는 값이 찍힙니다. 그 얘기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30이다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찍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 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아 저게 이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이겠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fx에다 통째로 누굴 취했다고? 절대값을 취했다고. 그럼 절대값을 취했다는 건 x축 위쪽은 어떻게 쓰고? 그대로 쓰고 x축 아래쪽은 어떻게 하면 된다? 꺾어 올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꺾어 올릴 때 얘가 아까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2였으니까 얘를 꺾어 올리면 얘는 뭐로 올라가? 플러스 32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y정근선이 얼마였으니까? y는 64였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y는 64, 마이너스 64에서 64는 새로운 정근선이 생기면서 얘를 타고서 32를 지나 점점점 64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게 이 친구의 그래프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이게 y는 절대값 fx의 함수 그래프다. 자, 그럼 그 친구하고 누구하고? y는 k하고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함수를 그릴 때 교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 딱 보니까 y는 k를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놔야 y는 k 이렇게 놔야 그때 교점이 어디서 발생? 1사분면에서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것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면 교점이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러면 그때 경계가 누가 된다는 거야? y는 32다 라는 선이 된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k가 누구보다 크면 32보다 크면 교점이 1사분면에서 결정이 될 거니까 여기서 1사분면에서 결정이 되게 하려면 k값은 누구보단 크고 32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다? 64보단 작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지수함수 처음 해본 애들 진짜 힘들긴 하겠다. 너 그려본 적은 있냐, 지수함수? 정용이네. 지수함수도 안 그려본 친구가 절대값을 그리고 있으니 좀 빡시긴 하겠다, 그죠? 근데 이해는 돼요? 내용은? 괜찮아요? 됐나요? 자, 예제 3번, 예제 4번 두 개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예제 3번은 좀 무난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렇게 줬고요. fa가 1번만 하겠습니다. fa가 5일 때 f-2a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빡시게 뭔가 되게 어려운 느낌으로 생겼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번 보면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식에서 fa가 5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x자리에다가 그대로 누굴 넣어서? a를 넣어서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라고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a를 집어넣은 식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그 값이 5예요 라는 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식이 온 걸 가지고 너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데 마이너스 2a를 넣어보면 식이 2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누가 된다? 2의 2a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너를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야. 하고 보면 지수 법칙을 내가 좀 건드려 보면 좀 느낌이 옵니다. 이 친구 기준으로 얘는 뭐하네? 제곱하네. 그치? 이 친구 기준으로 얘도 뭐하네? 제곱하네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 뭐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거 2개 곱하면 얼마니까? 1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너의 제곱 빼기 2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 넣어주면 5 넣어주면 25 빼기 2여서 너는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식계산하는 거니까 예제 3번 유형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어떤 함수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뭐 A점이니 B점이니 뭐 C, D, E, F점이니 따위의 점들을 막 줘놓고서 어쩌고저쩌고를 만족할 때 누굴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지수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다 똑같이 푸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제일 최고 1번은 뭐야? 점의 좌표들을 다 좀 채워준다. 이게 끝이야. 이것만 잘하면은 그냥 주어진 조건의 식이 자동방으로 스르륵 나온다고.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그래도 예제라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줬어요. A라는 점은 A, 2의 A제곱입니다. 이렇게 다 세팅해줬고요. B라는 점은 A 플러스 1, 2의 A 플러스 1이다 라고 준 다음에 요 점을 각각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C, D, E, F라고 했을 때 요 사각형,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을 구해서 그 넓이 B가 2대 5가 되게끔 만족하는 양수 A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럼 생겨먹은 이 친구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식으로 한번 세어봐라가 문제니까 일단 너부터 AC, DB부터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사다리꼴이니까 요 변과 요 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보면 요 변은 뭐예요? 너의 y좌표인 2의 a제곱일 거고 요 변의 길이는 너의 y좌표인 2의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요 길인데 너가 a 플러스 1이고 네가 a니까 요 두 개를 빼보시면 요 길이는 1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곱하기 1 하시고 거기다가 누구? 2분의 1만 이렇게 쓱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은 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AB, FE도 한번 구해보자. AB, FE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똑같이 하면 되지 뭐. 얘는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이 친구의 X좌표인 A고 요 길이는 이 친구의 X좌표인 A 플러스 1이니까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한 건 여기다 쓰면 되죠. 2A 플러스 1일 거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럼 높이는 이제 이게 높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높이는 너의 y좌표에서 너의 y좌표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2의 a 플러스 1에서 누굴 뺀다? 2의 a제곱을 뺀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사다리꼴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길이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식으로만 표현만 해주면 되는데 다만 그게 숫자가 아니라 뭐일 뿐? 문자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 정리를 좀 영리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두 개의 어떤 식의 항을 더할 때는 우리 지수 법칙을 쓸 수는 없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다? 식 정리할 때 요 차수 작은 걸로 묶는다. 이런 건 좀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보면 누구로 묶어서 2의 a제곱으로 묶어서 식을 써보면 1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2분의 3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도 한번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수를 좀 작은 2의 a제곱으로 묶어보면 2의 a제곱 곱하기 너는 2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a제곱과 너하고 너를 곱한 거니까 땡땡 2분의 1 곱하기 2a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될 거다? 2의 a제곱이 될 거다. 그게 몇 대 몇이야? 2대 5예요.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하고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약분이 다 돼.
얘도 2분의 1이 약분이 이렇게 쓱 되고 얘도 2분의 1 이렇게 쓱 약분이 되며 이의 a제곱과 이 a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너하고 너밖에 없어요. 그러면 3대 너가 2대 5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곱해서 a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곱한 게 얼마? 4a 플러스 2 그리고 바깥의 것끼리 곱한 게 15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13 a는 4분의 13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맞냐? 맞아요? 분수 나서 틀린 줄. 맞았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된다. 핵심은 뭐다? 그 모든 점들의 좌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죠? 예제 5번을 한번 보시죠. 예제 5번은 일단은 문제 자체만 보면 이래요. 이렇게 생긴 친구와 이렇게 생긴 친구와 이렇게 생긴 세 가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대소 비교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대소 비교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그냥 안 배워도 기존에 이미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이 대소 비교를 할 거긴 한데 이 친구를 함수 그래프에 빗대어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 포인트를 잡아서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여기에 이 숫자들을 보면 밑이 전부 다 누구? 3의 거듭제곱들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너는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너는 3의 세제곱이지만 4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분수로 보면 4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너는 3의 제곱인데 3거듭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 세 가지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얘가 0.75니까 제일 클 거야. 뭐 이렇게 바로 봐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면 함수 그래프에서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러면 그 y는 3의 x제곱은 밑이 1보다 큰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증가함수 그래프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증가함수 그래프란 얘기는 아무래도 큰 값을 넣은 함수값이 더 어떨 거다?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값이 x값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3분의 2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들어간 너의 함수값이 가장 뭐 할 거다?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함수로 봤을 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러니까 밑이 3인 밑이 1보다 큰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함수라는 y는 3의 x제곱을 지수함수에다가 3개의 x값을 넣은 함수값들이 너희들인데 그 함수값들은 x값으로 누굴 넣을수록 큰 값을 넣을수록 크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뭔지 될까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런 거면 어때? 밑이 2분의 1인 이런 함수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야?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걸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더 뭐 할 거다? 작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2분의 1의 3과 2분의 1의 제곱 이 두 개 중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4분의 1이고 8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겠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굴 넣은 애가 더 작은 애를 넣은 애가 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거꾸로 큰 값을 넣은 애가 더 뭐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2분의 1 x라는 친구는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누굴 넣었을 때 큰 값을 넣었을 때 더 뭐 할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너는 이제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0.25가.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2분의 1의 제곱에 3거듭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될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1의 세제곱이거든요. 100분의 125 하면. 그러니까 너는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뭐가 돼? 5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비교를 할 때는 어디에서 본다? y는 2분의 1x라는 함수에서 본다. 근데 이 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함수다 보니까 큰 걸 집어넣을수록 뭐하다? 작다. 근데 네가 0.6이고 네가 0.66이고 네가 0.5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걸 집어넣은 이 친구가 제일 뭐 할 거야?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작은 걸 집어넣은 이 친구가 가장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크고 대자, 네가 제일 작은 거 소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되시죠?
그래서 미체에 따라서 대소가 다르다. 이거의 심화 버전은 다음 시간에 뭐 또 질문하면서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예제 6번. 아니, 이 두 명의 학생이 주말에 못 들어온다고, 여행 가서 못 들어온다고 주중에 들어가지고 이 보강을 미리 하고 간 애들이 있어. 내가 혹시 몰라서 오늘만 빠진 애한테는 지수 방부 등식까지 다 해주고 일요일까지 빠진 애들 로감수까지 다 해줬어. 근데 애들 말에 의하면 쟤 이거 진짜 다 나갈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당연하지. 일단 토요일에 지수 부등식까지 할 거야 그랬거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 일단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나 막 너무 부담되고 이런 건 없지? 이제 계속 갑니다. 자, 가보죠. 자, 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건데 이건 가장 기본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라고 하면 일단 다시 한번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테마를 다룰 때는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자. 저는 이거 작년부터 아주 그냥 계속 수업 때마다 모든 함수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또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를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누굴 넣어야 최소가 되고 누굴 넣어야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보죠.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라고 딱 봤는데 밑이 보니까 얼마야? 2의 2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2의 2제곱이면 얘는 생겨먹길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아무래도 누굴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나올 거고 누굴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가 뭐가 나올 거다? 최대값 나올 거다. 이 얘기야. 이 되지? 그러면은 얘는 밑이 4니까 얘는 그렇게 증가함수일 텐데 그럼 너는 밑이 뭔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x가 두 개네. 그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렇게 떼내도 괜찮죠.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떼내도 괜찮으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렇게 x거듭적을 갖고 있는 이 두 친구만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친구는 2의 x제곱이고요. 이 아래쪽 친구는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묶어서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곱하기 3이다 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밑이 어떻게 생겨먹었어? 0과 1 사이에 있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어디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누굴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 나올 거다? 최대값이 나올 거다. 1을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핵심이 뭐야? 누굴 넣어야 최대가 나오고 최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래.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돼 있을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은 누구며 최대값은 누구를 넣어야 최대값이 될까요? 질문 이거야. 싹!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x가 1부터 4까지야.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누구를 확인한다?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거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a가 1보다 클 땐 오른쪽 위로 가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땐 오른쪽 아래로 가고 그러겠다. 그치?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 a. 최대값이 a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거꾸로 얘는 뭐야? 최대값이 a. 최소값이 a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밑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최소값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되죠?
해서 이제 6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휴, 자 이제 7번 드디어 7번. 자, 그죠? 이거 이제 다 지운다.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한 줄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봤었다고, 그지? 오케이?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자, 그러면 치환을 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함수 자체를 내가 보기 편한 두 개의 함수로 관찰해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걸 일단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x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1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지?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걸 한눈에 보긴 너무 힘드니까 몇 개 함수로 쪼개서 보겠다?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를 보냐면 일단 기준은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거듭제곱으로 반복되는 애를 먼저 찾는 거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4의 x제곱은 2x제곱을 뭐한 친구다? 제곱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일단은 2의 x제곱을 데리고 와서 너를 뭐라고 치환하겠다? t라고 치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의 x제곱은 아까 뭐라 그랬어? 4x제곱은 2의 x제곱에 뭐가 같다? 제곱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는 뭐의 제곱이라고 보면 된다? 얘는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얘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게 2의 x제곱의 지수에서 덧셈이면 실제수에서는 곱하기 2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두 개를 곱한 게 지수에서 덧셈이니까 곱하기로 찢으시면 이건 16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16 곱하기 2x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6t예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 플러스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x라는 값을 가지고서 t는 2의 x제곱이다 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오면 누가 나오고? y가 나오고 그 y에서 다시 y는 뭐다? t제곱 빼기 16t 플러스 30이다. 이런 이차 함수를 통과시켜서 z라는 값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보면 1번은 요 함수를 통과했고 그 다음엔 2차 함수를 통과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걸 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란 얘기야. 되죠? 자, 그럼 핵심은 뭐야? 현재 주어져 있는 이 1번 함수를 통과할 때 이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x가 1부터 4까지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잘 하고 보면 이 친구는 t는 2의 x제곱이다 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x가 1일 때 최소값, 4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값은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1을 대입해서 얼마다? 1이다.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4를 대입해서 얼마입니다? 16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근데 이걸 우리가 치역으로 바꾸면 뭐라고 해? t는 누구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지나서 온 t라는 i는 최소값이 1이고 16인데 이걸 치역의 범위로 표현하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네네. 1 나오면은 오, 2. 네, 2. 그죠? 미안합니다. 이거 1제곱은 2예요. 약간 헷갈렸어요.
개그였어 얘들아. 아 약간 이게 1제곱 네 아무튼 나 요새 무슨 드리블 치려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캐캐 걸려. 그래서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렇게 마음속. 그래서 그 망설임의 찰나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근데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요 이참수에 뭐가 된다? 새로운 정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통과해서 나온 치역이 이 친구인데 2부터 누구까지? 16까지. 이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친구에서 새로운 뭐가 된다? 정역이 된다. 그러면 이 이참수를 잘 보시면 얘는 8 해서 64 빼기 64라고 해서 얘가 이제 t-8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다? 34다.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그죠? 이거 이제 그냥 완전 제곱으로 갔어요. 이게 빼기 16t 플러스 30이니까 여기 이렇게 플러스 64 빼기 64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어봤고,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t-8의 제곱 빼기 얼마? 34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고, 이 친구는 대칭축이 얼만데? 8인데 내가 사실 t축으로 넣을 수 있는 값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16까지. 그러니까 여기 2부터 어디까지? 16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일단 최소값은 확정이야. 누구 넣으면 돼? 8 넣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빼기 34예요. 그냥 이게 끝난 겁니다. 그죠? 이건 이렇게 되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2보다는 누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16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다가 16을 넣어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며, 그럼 8의 제곱이 되죠? 16을 넣으면 그럼 64 빼기 34가 돼서 최대값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Got it?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끊어본다. 자, 이것만 하고 딱 밑에 걸 다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제가 한 개 더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니네 못 푼다 이거. 미안한데 이게 조금 저도 진도가 바쁜 건 알지만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라서 자, 이거 별표 좀 치세요. 이렇게 뭐 의자 끄는 소리 들으면 뭔가 끝난 것 같아. 크 해가지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거. 수제 잘 따라봐. y는 띠야 싸 하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치? 오케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를 쳐다보니까 오이씨 이거 한 방에 가기가 좀 빡세다는 느낌은 와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보기엔 좀 빡셌지만 얘를 끊어서 하나는 지수함수와 하나는 이차함수 이런 형태로 치환해서 두 개로 끊어보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통과시켜서 뭔가 사이즈가 나왔던 것처럼 이 친구도 몇 개로? 두 개로 끊어보겠다 이거야. 한 번에 보지 않고 두 개의 함수를 통과시키는 걸 보겠다는데, 그럼 얘는 뭐로 치환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오늘 한 번 본 함수가 하나 있어.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오늘 그려봤지. 요런 함수를 일단 치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로 치환을 하면 t는 뭐가 된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돼요? 오케이야? 괜찮아? t는 어떻게 된다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면. 다시 이걸 치환했다고. 그지? 그러면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치역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라고. 이해되죠? 아까 그려봤잖아. 어떻게 생겼어? 0,2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최소값이 뭐야? 그냥 2라고. 그냥 결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치역이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그게 다음 함수에 통과되는 정역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를 이제 t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뭐라고 두면 돼? t라고 두면 돼.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포인트인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너를 모아내고 얘가
제곱한 애고 너는 뭐한 애야? 또 제곱한 애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개 뭐한 거? 곱한 거 하면 곱한 게 지금 1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므로 t의 제곱 빼기 얼마로? 2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실제로 너는 t제곱 빼기 2니까 y는 t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빼기 2는 너랑 더해지면서 뭐가 된다?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는 플러스 몇 t? 4t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치환을 했더니 이 친구는 뭐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t제곱은 열로 마이너스 2는 너랑 더했고 너는 플러스 4t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되죠. 어떻게 되냐? 뭐 이차함수니까 똑같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얘가 t 플러스 뭐의 제곱이 되고 2의 제곱이 되고 두 개 빼면 뭐다? 빼기 3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너는 아래로 뭘로?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너무 말투가 뻥인 것 같은데. 너무 티났어?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3을 넣을 수가 없어. 우리의 t는 누구부터? 2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정역이 제한돼서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용 이렇게만 쓸 수 있는 함수가 되니까 최소값은 누굴 넣어야 된다? 2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최소값은 뭐가 된다? 2를 넣었을 때 값이 된다. 그러면 4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실제 최소값은 16 빼기 3에서 13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된답니다. 그치?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졸라 많이 틀립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서술형이면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객관식이잖아? 그냥 답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치환과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파트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야?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그렇지? 그럼 치환하면 생기는 그 범위. 그러니까 첫 번째 통과한 함수의 치역이 다음 통과한 함수의 뭐가 됩니다? 정역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뭘 찾을 수 있어야 됨? 이 치역을 찾을 수 있어야 됨.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와, 끝. 이제 끝. 이제 지수 방부등식. 지수 방부등식이 좀 쉬워요. 이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 내가 이미 한번 해서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한번 해도 돼. 필살기. 근데 네, 이것까지는 진짜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한번 해줄게. 니네 혹시 이 얘기 알아? 아마 예준이는 들었을 것 같은데 작년 겨울에 삐꾸돼지 얘기 기억나? 이 얘기 알아? 혹시 아는 사람? 겨울 때 그때 들었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 정훈 아나? 현택이 아나? 이거 한번 잠깐 해줄게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 이게 나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진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얘기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나 이거 약간 갑자기 주눅 든다. 요새 걱정이 되긴 한데 삐꾸돼지 얘기 한번 해줄게. 어떤 주인이 이제 가축 한 마리 중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 돼지 이름이 삐꾸돼지였어. 근데 그 삐꾸돼지가 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주인이 이 돼지를 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삐꾸돼지를 집 앞에다가 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왔어. 딱 돌아왔는데 이 삐꾸돼지가 집에 돌아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상한데? 해 싶어서 이번에는 저기 멀리 시장에 가가지고 이 삐꾸돼지를 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왔는데 집에 또 돌아보니까 얘가 돌아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차를 타고 저기 시골 이렇게 가가지고 시골 구석탱이에다가 삐꾸돼지를 버렸어. 그리고 집에 이렇게 쓱 하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또 와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저기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서 삐꾸돼지를 버리고 돌아왔어. 근데 역시나 삐꾸돼지가 와 있는 거야. 진짜 최후의 수단이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삐꾸돼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삐꾸돼지가 있었게 없었게?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욕이라도 해줘. 끝이에요. 없었어. 자, 자, 저는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꺼내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삐꾸돼지 얘기를? 최근에 왜 안 왔어요? 네? 아, 그냥 없었어요. 자, 기운 내시고요. 내가 뭔가 너희들의 사기를 확 꺾어놓은 것 같은데? 없었어. 왜? 그냥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정식. 진짜 딱 이 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방정식은 다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래.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2의 x제곱은 2의 3제곱이다. 너무 쉽겠다.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3제곱이다. 자,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누굴까요? 하면 누구야?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fx와 a의 gx 이런 식으로 식이 짜여져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할 때 얘네 둘이 뭐 하게 되는? 갖게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뭐가 된다? 이게 그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지수끼리 같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조금 예외 상황인 두 가지 예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x-4, 여기가 x-4, 지수가 둘 다 x-4로 적혀 있고 여기는 3x-5, 여기는 뭐 한 뭐가 좋을까? 2, 3,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갈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고서 뭐 x는 3분의 5보다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하나 줬다고 칩시다. 얘를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준 건 아무래도 이 친구가 양수가 되게끔 좀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얼마냐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뭐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너하고 너가 같으면 이 방정식이 성립할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x 빼기 5가 얼마다? 4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면 되고 3x는 9다. 그러니까 x는 3이에요. 이렇게 찍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끝인데 끝인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특이한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비록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빡 하고 가져버리면 밑이 달라도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지수가 뭐일 때? 0일 때입니다. 약간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누굴 딱 넣어버리면 4를 이렇게 하나 쓱 하고 넣어버리면 이 친구는 4를 넣어서 7의 몇 제곱이 되고 0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4의 뭐가 된다? 0제곱이 된다. 그런데 그 둘은 성립하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근이 생길 수 있다? 숨겨진 근이 생길 수 있다. 그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지수가 뭐가 될 때다? 0이 될 때다.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이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있어. 하나 더. 여기 이제 총 3가지 패턴인데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 빼기 4, 여기가 x 빼기 4. 여기는 2x 플러스 1, 여기는 25.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서 이 두 개가 같아요. 뭐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서 x는 4보다 크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줬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지수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미 뭐하니까? 같으니까 결국엔 이 친구만 같으면 지수방정식 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된다? 2x 플러스 1은 누구다? 25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풀어보면 네가 24니까 x는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라고 하는 정상적인 일단 근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수상쩍음이 느껴지잖아, 그치? 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밑이 같은데 비록 지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밑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빡 가져버리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밑이 뭐일 때? 1일 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이 만약에 딱 1이 돼버리면 뭐 1의 7제곱, 1의 8제곱 다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를 생각해보면 5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1의 11제곱과 1의 25제곱이 될 텐데 이거 성립하는 식인 거 맞지? 그러니까 추가로 뭐가 생긴다? 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지수방정식은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같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땐 지수가 뭐가 되는 상황? 빵이 되는 상황을 추가로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거고, 지금처럼 밑이 같은 문자로 돼 있을 때는 밑이 뭐가 되는 상황? 1이 되는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추가적인 근을 하나 생각해주면 일단 지수방정식의 기본은 다 끝난 겁니다.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아니, 서태지 아냐? 서태지? 그건 알아? 서태지와 Y들은 알아? 선생님이 완전 엄청 팬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 아이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양현석 YG 사장 이렇게 있고, 뭐 이준호라고 이렇게 뭐 지금은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다고. 저 초등학교 때인가? 얘 되게 잘 나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팀이었는데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어. 그리고서 뭐 해체한다고 하고서 막 갑자기 기자회견 열고 막 이랬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다. 뉴스에 이렇게 딱 트는데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하고 은퇴 선언을 합니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어. 야, 뭐 요새 뭐 아이돌이 해체한다고 뭐 뉴스에 나오진 않잖아. 그때 그냥 9시 뉴스 이런 데 나왔었어. 그리고 막 팬들이 집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막 서태지는 뭐야? 서태지 막 이렇게 막 집안에 있는 물건 가져가고 막 변기 떼가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다. 근데 그 당시에 좀 간지가 났던 게 뭐냐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막 되게 멋있는 뭐 이렇게 멘트 이렇게 쭉 치고 뭐 이제 뭐 저희는 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막 약간 이런 멘트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그 영상에서 되게 멋있는 노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서태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헬기를 타고 이렇게 사라진다? 근데 진짜 그 기자회견 끝나고 헬기 타고 걔네들이 날아갔어,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생중계가 된 거야. 그래갖고 막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중1 때였나? 중1 때 막 서태지가 막 컴백한다는 소문이 막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동안 뭐 미국에서 막 이렇게 보드도 타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막 한 두세 개씩 돌긴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가 앨범 가지고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뉴스뿐만 아니라 TV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뭐 신문이며 뭐 이런 기사에 다 서태지였어. 전부 다 서태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 날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거든, 국제선이. 근데 김포공항 앞에 막 사람들이며 막 팬들이며 막 기자들이며 막 다 쫙쫙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문 있잖아. 거기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 TV에서. 그래서 나도 그걸 그 당시에 보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슉 하고 도착을 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열리고 이쪽에서 막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온 줄 알아? 삐꾸대생. 미국에서 돌아서. 괜찮았어? 그때 지금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네, 뭐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고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이제 미국이라는 테마로 섞어서 네, 이렇게 잘 버무려 봤습니다. 진짜 헬기 타고 네, 진짜 그날 생중계해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긴 장발 같은 거에 하얀색 쫄쫄이 티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되게 약간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트렌드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서태지 어떤 흑역사 같은 장면이어서 되게 아무튼 그랬어요. 되게 돌아왔어요? 네, 돌아와서 컴백했어요. 막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울트라맨이야 뭐 이런 거요. 막 랩하고 막. 아무튼 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뭐 삐꾸대지 얘기했습니다. 자, 됐죠? 나 아까 근데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 내가 원래 이 얘기는 다음날 해줘야 진짜 재밌거든요. 딱 얘기하고 다음날 해주면 진짜 제맛인데 아까 내가 첫 번째 얘기 꺼냈을 때 내가 니들 표정을 봤거든? 진짜로 너무 실망한 표정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랬어.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되죠? 자, 정리해보자. 자, 아이고야. 아무튼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수가 문자로 같은 문자로 같을 때는 지수가 0일 때, 이렇게 밑이 같은 문자로 같을 때는 밑이 1일 때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짜자자자잔, 여기서도 등장을 한다. 누가 등장하냐? 치환이라는 테마가 등장을 합니다. 어휴, 그놈의 치환. 에이, 인데 잠깐만. 치환하기 전에 시간 좀 뗀데. 아니야, 그럼 치환을 먼저 해. 치환. 오늘 지수 방정식까지만 할게. 치환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요것만 좀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방정식이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3 2의 x제곱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생겼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지금 나한테 주문하는 문제야.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데 나는 이런 것만 푸는 건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뭔가 이런 방정식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까 뭔가 했던 가닥이 있어서 아무래도 누구를 이 x제곱을 좀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x제곱을 내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t로 딱 하고 치환하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치환하면 너는 뭐가 된다? t제곱이 된다. 너는 뭐가 돼? 3t가 된다. 너는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t는 누구? 2, 1 짠 이니까 t는 하나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t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t값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2의 x제곱. 너는 t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2의 x제곱. 이렇게 다시 써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보인다고. x값이 얼마? 0. 자, x값이 얼마? 1. 이해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답을 딱 구하고 나서 야, 끝났다. 쉽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작정하고 무조건 니네 맞추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문제야.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끝이야. 오늘은. 네, 자, 갑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운 게 뭐야? 치환은 뭐다? 범위다. 그치? 근데 우리 누구 치환했냐? 2x제곱. 그럼 뭐야? 뭐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잘 생각해봐. x에다가 무슨 값을 때려 넣어도 t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처럼 둘 다 양수가 아니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였다면 근 하나가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질 거다. 왜냐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첫 번째. 이해돼요? t는 무조건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t값에서 음수가 나오면 그건 실제 근으로 역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되시죠? 자, 두 번째. 이름을 잘 봐야 돼. 이름을. 우리가 이 하얀색 친구의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보통 x를 근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지? 그런데 그 근이 어디에 달려있어? 지수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근이 지수에 달려있으니까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지수에 x값에 미지수가 있어요.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줄여서 지방 이렇게 얘기할게. 근데 그걸 내가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이름은 무슨 방정식이냐 라고 하면 이거는 근을 누구로 쓰는? t값으로 쓰는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2차 방정식.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이 지수 방정식에서의 근을 하나는 0, 하나는 1이라고 지금 구해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t로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누가 되고 2의 0제곱이 되고 하나는 누가 될 거다? 2의 1제곱이 될 거다 라는 거 이해됐어? 2의 0제곱을 여기다가 넣어야 식이 성립하고 2의 1제곱을 넣어야 이 식이 성립할 거란 얘기야. 따라와요? 자, 그럼 다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면 이걸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내가 지금 누구를 치환했냐? 2의 x제곱은 t다. 이걸 치환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누구고? 2의 알파제곱이고 하나는 누구다? 2의 베타제곱이다. 라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근, 2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누구고? 2의 알파제곱이고 하나는 누가 될 거다? 2의 베타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따라왔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금 여기 보이는 지수 방정식의 지방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그런데 나는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고 싶어요. 알파, 베타의 누구를? 곱이 아니라 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문제를 줬다고 치자고. 다시.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봤다고. 그치? 그런데 실제로 두 근의 합을 물론 직접 구해서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되시죠? 그런데 이 친구를 뭐 하면?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하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근의 누구와? 합과 두 근의 누구를? 곱을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약간 이해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과 계수로서 누구를?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떤 주체가 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어디에 달려있어? 지수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지수끼리의 합을 물어봤다는 건 근의 입장에선 두 개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곱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 근과 이 근을 뭐 한 거? 곱한 거가 사실은 2차 방정식에서는 뭐가 될 건데 두 근의 곱 해가지고 값이 뭐가 될 건데 2가 될 건데 그걸 해야만 지수법칙에서는 곱하기가 지수에서 뭐가 되면서 합이 되면서 나는 두 개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얼마? 1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지수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실제로는 어디에서는 2차 방정식, 치환한 2차 방정식에서는 그 근이 뭐가 될 거다? 하나는 2의 알파제곱, 하나는 2의 베타제곱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치환한 근에서의 근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의 합은 여기서는 뭐 시키는 거? 곱하기 시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랐어요? 곱하기는 직접 구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곱하기를 잘. 왜 가치가 없어서. 나중에 로그에서는 또 거꾸로 곱하기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 가면 또 하겠죠. 지금 한번 봐봐. 이해되죠? 또 있어. 이게 오늘의 끝이야. 이 마지막 내용. 또 있어.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자, 두 번째 테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이 알파 베타면 요 치환한 친구에서는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문제 되죠?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줬다고.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두 식근을 어떻게 가져?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판별하기는 좀 힘들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해서? 치환해서 뭐로 만들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돼야만
원래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 서로 다른 두 뭐든 가져야 돼? 두 1인 양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야지 원래 지수 방정식에서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모르겠어? 자, 다시 봐봐. 응?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이 이 근이 양수여야만, 오케이? 얘가 양수여야만 얘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t값 하나가, 예를 들어 하나가 1이고 t값 하나가 또 하나가 2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2의 x제곱으로 다시 바뀌면서 0, 이게 다시 2의 x제곱으로 바뀌면서 1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t값이 예를 들어서 t1은 1인데 t2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1이 되게 하는 이 x제곱의 x값은 누구로? 0으로 존재하겠지만 이걸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버려?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t1과 누구는? t2는 무조건 둘 다 무슨 근일 때만? 양근이 될 때만 원래 x값 지수 방정식의 근에서는 두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따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우리가 판별하고 싶으면 판별식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근의 누구와 합과 두근의 누구까지 곱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당!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치환의 두 가지 테마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제 한번 가고요. 이어서 지수부등식 하고